자, 122페이지에 네모 3번입니다. 원시 취득의 경우 취득식이 있죠. 자,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은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건축이라는 말은 이제 신축이나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이때는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칼럼을 보시면 사용 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 승인일, 그리고 사실상 사용일 중에서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건축의 경우에는 세 가지의 날짜 중에서 가장 빠른 날이 되겠죠. 그죠? 사용 승인서 교부일, 그리고 임시 사용 승인일, 그리고 사실상 사용일, 세 개 중에서 가장 빠른 날이 건축에 대한 취득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건물을 신축했을 때 그게 동그라미 1번입니다. 근데 이제 동그라미 2번하고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일반적인 신축이 아니고 도시개발 사업이나 또는 뭐 재개발 사업이나 이런 경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도시개발 사업 또는 뭐 재개발 사업 그런 경우에는 네 번째로 보시면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그리고 사실상 사용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은 요거는 나중에 문제 풀 때 요거는 그냥 단순 암기식으로 이렇게 문제 푸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그라미 3번의 경우에도 그게 네 번째 줄로 오시면은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그런 내용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요 두 가지는 뭐 시험에 그렇게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이제 그때 그냥 암기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동그라미 1번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양가로 2번의 토지부터 이제 나머지 내용이 좀 특수한 그런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가로 2번의 토지, 그거는 토지의 원시 취득이죠. 근데 토지의 원시 취득은 일반적으로 매립이나 간척을 말합니다. 근데 매립이나 간척이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그런 흔한 취득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토지는 공사, 준공, 인가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사용 승낙이나 허가를 받으면 사용 승낙일, 허가일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 이제 그 외에 기타 등등 양가로 1번부터 양가로 6번까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양가로 2번하고 양가로 6번하고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내용들은 기타 등등에서 양가로 2번, 양가로 6번 그거 외에 나머지 내용들은 부동산하고 관계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안 봐도 뭐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가로 2번은 이제 토지의 지목 변경이고 양가로 6번은 이혼 시의 재산 분할이죠. 그죠? 그래서 그 두 가지만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취득 시기는 이제 그 정도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126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5절에 취득세 세액 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취득세 세액 산정은 이제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한 금액이 되는데, 자, 그러면 이때 과세 표준은 어떤 금액으로 하느냐?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양가로 1번의 원칙이 있죠. 그죠? 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원칙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인데, 그러면 신고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오시면 다만 신고 또는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 그러면 신고 또는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다. 이 말은 신고를 안 했을 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는 신고를 했는데 신고한 가액이 지방세법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 표준액보다 적을 때, 그러면 동그라미 2번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동그라미 2번에는 신고를 아예 안 했을 경우, 그 다음에 신고를 하기는 했는데 신고한 금액이 시가 표준액에 해당하는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그죠? 그렇게 두 가지 경우에는 어떤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127페이지 보십시오. 자, 127페이지에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우리 되어 있죠. 그죠? 자, 거기 보시면 다음에 해당하는 취득인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 또는 증가한 가액에 관계없이, 자, 그게 관계없이라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시가 표준액에 관계없이 뭐로 해야 됩니까?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한다.
그러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다음에 해당하는 취득이 뭐냐?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에서 동그라미 5번까지입니다. 번호는 동그라미 5번까지 번호는 5개인데 내용은 5개가 아니고 6개입니다. 그게 동그라미 3번에 기억, 니은 2개가 있죠. 그러면 자 127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하고 자 그 앞에 어디를 보시냐면 119페이지에 그러면 자 119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하고 127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 두 개 똑같은 내용이죠. 그죠? 그리고 127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까지는 119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5번 하고 같죠. 그죠? 하나가 다른 게 있죠. 그죠? 127페이지에 동그라미 5번, 127페이지에 동그라미 5번, 요거는 앞에는 없던 내용이죠. 그러면 127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4번까지는 앞에 나왔던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이고 동그라미 5번은 앞에는 없던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자, 7번 보십시오. 자, 취득세에서 이제 과세 표준은 자, 취득세에서 과세 표준도 자, 여기 국수 공판장에 해당할 때 그리고 여기 또 하나가 더 있죠. 뭐가 있습니까?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요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앞에 국수 공판장 요거 5가지는 앞에 있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인데 요거 하나 다른 게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요렇게 양가로 1번에 해당할 때 이때는 어떤 가액입니까? 사실상의 취득가액이다. 그렇죠? 그러면 양가로 1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그죠? 자, 양가로 1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이때는 원칙은 어떤 가액입니까? 원칙은 신고한 가액이죠. 그죠? 신고한 가액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시가 표준액이라는 금액을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시가 표준액은 언제 적용하느냐?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 또는 신고를 했는데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 그래서 신고를 안 했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뭐로 합니까? 시가 표준액을 한다. 그래서 126페이지하고 127페이지를 정리를 하면 딱 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자 여기 주의하실 거는 자 요거죠. 그죠? 그러면 자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뭐로 합니까? 이때는 요거를 적용하지 않고 시가 표준한다. 그죠? 근데 양가로 1번에 갈 때 국수 공판장 요거에 해당할 때 그죠? 요거에 해당할 때는 그러면 사실상 취득가액을 하는데 그럼 이때는 이 사실상 취득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을 수도 있죠. 그러면 사실상 취득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으면 뭐로 해야 됩니까? 요게 아니고 요걸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로 됐냐면 시가 표준액에 관계없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책에 127페이지에 양가로 2번에 맨 첫 번째 줄로 보시면 시가 표준액에 관계없이 뭐로 한다 되어 있습니까?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러면 양가로 1번에는 아예 시가 표준액이라는 이것 자체를 아예 적용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시가 표준액이라는 게 적용되는 것은 양가로 1번이 아닌 경우에 그때 요게 적용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 두 개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여기 보시면 자, 과세 표준에서 사실상 취득가액. 그죠? 그러면 사실상 취득가액이 적용됩니다 하는 것은 몇 가지입니까? 국수, 공판장, 그리고 금지는 6개입니다. 그죠? 그러면 자, 요거의 경우에 취득 시기는 언제가 취득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죠? 그러면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요거는 취득 시기는 언제가 취득입니까? 라고 하면은 언제라고 해야 됩니까?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입니다. 왜냐하면 취득 시기에서는 양가로 1번에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라는 게 없잖아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은 취득 시기에서는 그 외의 취득, 그 안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 내용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시가 표준액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그죠? 우리 시험에서 시가 표준액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시가 표준액이라는 이 용어가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계속. 그러면 이게 시험에 안 나오더라도 이 용어를 모르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책을 보다 보면 그 책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시가 표준액은 요거는 시험에 안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용어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이제 그러면 토지에는 개별 공시지가라는 게 있죠. 그죠? 개별 공시지가. 요게 시가 표준액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주택의 경우에 자, 주택의 경우에는 이제 단독주택도 있고 그리고 공동주택도 있습니다. 자, 단독주택에서 개별 주택 가격. 요게 단독주택의 시가 표준액입니다. 아시겠죠? 공동주택에서는 공동주택 가격. 요게 공동주택의 시가 표준액입니다. 그러니까 시가 표준액이라는 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뭉쳐가지고 그냥 한마디로 시가 표준액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각 부동산 종류마다 구체적인 쓰는 용어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토지의 시가 표준액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이해되시죠? 그죠? 단독주택의 개별 주택 가격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택의 시가 표준액이라고 할 수도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건축물의 경우에 그럼 이 건축물은 주택이 아닌 건물. 그럼 주택이 아닌 건물은 특별히 다른 용어가 없습니다. 그냥 건축물은 그냥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이라고 용어를 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각각 쓰는 용어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라고 요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럼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책을 보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개별 주택 가격 이런 말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시가 표준액이라는 말 나올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개별 공시지가라는 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 표준액이라는 이 말은 시가 표준이라는 이 말은 토지에도 쓸 수 있고 주택에도 쓸 수 있고 건물에도 쓸 수 있는 말이죠. 근데 개별 공시지가라는 이 말은 토지에도 쓸 수 있고 주택에도 쓸 수 있고 건물에도 쓸 수 있고 이런 겁니까? 아니죠. 이거는 어디에만 쓸 수 있습니까? 토지에만.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분들이 아는 척할 때 뭐라 쓰느냐? 모든 부동산에 다 공시지가라는 말을 씁니다. 주택도 공시지가, 토지도 공시지가, 건물도 공시지가 라고 말을 쓰면서 굉장히 아는 척을 합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그죠? 그 사람은 실제로는 아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가만히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쓰는 용어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러면 저 사람이 제대로 알고 하는 사람인지 그냥 아는 척하고 하는 사람인지 금방 구분됩니다. 어떤 용어를 쓰는지를 보면 됩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실제로 대부분은 잘 아는 척하고 하는 사람 중에 대부분이 뭐라 쓰느냐? 모든 부동산에 공통적으로 공시지가라는 말 씁니다. 뭐 토지든 뭐든 간에 다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 절대 그런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 요거나 요거를 일부러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제 말 아시겠죠? 그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여기라면, 지금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된 거 있죠. 그죠? 요거. 자, 이 두 가지로 구분된 거는 취득하는 방법 중에서 유상취득을 말하는 겁니까? 무상취득을 말하는 겁니까? 요거는 기본적으로 유상취득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자, 이게 유상취득인데, 그러면 무상취득은 그러면 무상취득을 하면 과세표준은 뭐로 해야 되느냐? 그죠? 그러면 자 무상취득인 경우에
이거를 적용한다라고 하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무상취득인데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법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법인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했다. 그럼 여기 국소 공판장 법인이죠, 법인. 그죠? 법인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그러면 사실상 취득가액은 얼마가 됩니까? 0이죠. 그죠? 세율이 몇 프로이든 간에 세금은 무조건 0입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상취득인 경우에는 양가로 1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127페이지 맨 위에 두 번째 줄에 다만 있죠, 다만. 그죠? 자, 127페이지 맨 위에 두 번째 줄에 다만, 증여, 기부, 그 밖에 무상취득, 그리고 뭐 부당행위 어쩌고 있습니다. 일단 그건 놔두고 무상취득 이런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죠. 뭐를 제외한다는 겁니까? 양가로 2번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상취득인 경우에는 요거에 적용해서 제외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무상취득인 경우에는 양가로 1번 요거를 적용하지 못하고 뭐로 하느냐? 요거를 적용한다. 요거를.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무상취득인 경우에도 원칙은 뭡니까? 원칙은 신고한 가액이고 예외적으로 시가 표준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신고할 금액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 신고 자체를 이 금액을 가지고 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무상취득은 적용할 수 있는 금액이 뭐밖에 없다는 겁니까? 시가 표준액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신고가액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시가 표준액입니다. 라고 이론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신고할 금액이 없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는 금액은 시가 표준액밖에 없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127페이지에 동그라미 5번 밑에 네모 박스 있죠? 그죠? 자, 동그라미 5번 밑에 네모박스 보시면 상속이나 증여 등의 무상취득인 경우에는 사실상 거래가액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신고가액 또는 시가 표준액을 취득세의 과세에 표현한다.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뭐로 합니까? 시가 표준을 합니다. 자, 그 밑에 내용은 볼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128페이지에 사실상 취득가액입니다. 자, 128페이지에 네모 안에 1번에 사실상 취득가액의 의의라고 있죠. 그죠? 자, 거기 설명 보시면, 그죠? 둘째 줄에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 비용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그러면, 자, 세법에서 취득가액이라는 것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금액뿐만 아니고 매도인 외에 다른 제3자에게 지급하는 금액도 포함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게 직접 비용인 경우도 있고 간접 비용인 경우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어디까지가 포함되는 거냐? 그게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 동그라미 7번 있죠. 그죠? 동그라미 7번. 동그라미 6번까지 있죠. 그죠? 동그라미 7번이 이번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하나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동그라미 7번 하나 넣어 놓으십시오. 중개수수료. 단. 개인은 제외합니다. 그러면 주의하실 거는 취득할 때의 중개수수료. 자, 취득할 때의 중개수수료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포함된다라고 해야 됩니까? 안 된다라고 해야 됩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죠? 왜냐하면 이 말이, 그죠? 자, 이 말이 중개수수료는, 그죠? 요거는 법인인 경우에는 포함된다 이 말이죠. 그죠? 개인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누가? 취득자가. 그러면 취득한 사람이 법인이면 중개수수료도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취득한 사람이 법인이 아니고 개인이면 중개수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런 것처럼 법인, 개인이 구분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동그라미 2번에.
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할부 또는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보니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법인이 아니면 누굽니까? 개인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그죠? 요것뿐만 아니고, 동그라미 2번에, 그죠? 할부로 취득할 때의 뭘 말합니까? 할부 이자. 그럼 할부 원금은 당연히 포함되는 게 맞죠. 그거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할부로 취득하는데 할부 원금뿐만 아니고 할부에 대한 이자도 있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 할부에 대한 이자, 연부로 취득했을 때 뭡니까? 연부 이자 또는 할부 대금을 늦게 내면 연체금 내야 되잖아요. 그런 연체금. 아시겠죠?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은 할부이자나 연부이자나 연체료나 이런 것들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법인이면 포함되고 개인이면 포함되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그리고 특히 이제 요거를 문제를 푸실 때는 그냥 이걸 가지고 암기를 해서 푸는 게 아니고 문제를 잘 읽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문제가 나올 때 반드시 문제에서 취득자가 법인인지 개인인지를 문제에서 줘야 되겠죠. 그죠? 문제에서 취득자가 법인인지 개인인지를 그거를 문제에서 안 주고 요거를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를 보실 때 어느 구석인가 그게 개인인지 법인인지가 반드시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걸 문제를 잘 안 읽어보고 문제를 풀면 나중에는 이게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요 두 가지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동그라미 1번 거기 바로 위에 보시면 다만 취득 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어떤 금액입니까?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이 말은 할인받은 금액은 포함된다라는 겁니까? 제외된다는 겁니까? 제외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게 다만하는 요 부분은 문제가 나올 때는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할인받은 금액은 포함됩니까? 제외됩니까? 이렇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이 말은 할인받은 금액은 제외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주의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1번. 자, 동그라미 1번은 그것도 뭐뭐에 대한 이자잖아요. 뭐뭐에 대한 이자. 그죠? 그러면 자, 동그라미 1번은 차입금에 대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앞에 여기 뭐가 드러났냐면 그죠? 무슨 차입금입니까? 건설자금.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건설자금이 아닌 차입금 이자 그거는 포함됩니까? 포함 안 됩니까? 포함 안 되죠. 그러면 건설자금의 차입금 이자 이는 포함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 차입금 앞에 건설자금이란 말이 안 오고 다른 말이 오면은 그거는 포함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만약에 이게 건설자금이란 말이 안 오고 예를 들어서 매매자금.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여기 그럼 건설자금이 무슨 말이냐? 건설자금은 쉽게 말씀드리면 자 내가 건물을 짓습니다. 건물을 신축하는데 건축비가 한 100억 정도 건축비가 들어갑니다. 근데 100억을 전부 내 돈으로 짓는 게 아니고 그중에 내 돈은 한 30억 들어가고 나머지 70억은 은행에서 PF 대출받아가 짓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 들어보셨죠? 그죠? 그러면 실제로 내 돈은 30억 들어갑니다. 그죠? 은행에서 대출을 70억 받았죠. 그럼 은행에서 대출받은 70억 그거는 차입금인데 어떤 차입금입니까? 건설자금의 차입금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빌렸으니까 내가 건물을 짓는 동안에 그 차입금의 이자가 은행에 계속 들어갈 거 아닙니까? 내가 이자를 냈겠죠. 그죠? 그럼 나중에 100억짜리 건물이 다 완공되면 그러면은 이 건물을 얼마짜리로 계산할 거냐 이 말입니다. 그럼 그때 그 건물은 100억에다가 그동안에 이자까지 포함해서 건물의 취득가액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자, 그게 아니고, 내가 100억짜리 건물을 분양을 받습니다. 그럴 수 있죠. 100억이 좀, 10억짜리 상가를 분양받는다. 그죠? 그럼 10억짜리 상가를 분양받는데, 근데 처음에 계약금은 10% 1억 원 내 돈 냈습니다. 근데 계약 조건이 중도금부터는 전부 다 뭡니까? 뭐, 중도금, 뭐, 이자 후불제 이래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아니면 그게 유의지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은행에서 대출을 다 해준답니다. 90% 대출해준답니다. 그래서 10% 내 돈 내고, 그죠? 나머지 중도금, 잔금은 전부 다 은행 대출로 해서 다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완공돼가지고 그걸 내가 등기를 이전받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대출금 이자, 그 대출금은 건설자금입니까? 매매자금이죠. 그럼 그 이자는 여기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건설자금이라는 이 용어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일단 포함됩니다 하는 내용 중에서는 요거 세 가지가 제일 주의해야 될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 외에 나머지 내용 중에 동그라미 4번하고 동그라미 5번 그것도 문제에서 간혹 나오니까 이제 그거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 있죠. 2번. 그죠? 동그라미 6번 밑에 2번. 그죠? 자, 그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포함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게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주의해야 될 게 동그라미 4번 부가가치세.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취득가액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머지 그게 동그라미 1번, 2번, 3번 그거는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근데 동그라미 4번에 부가가치세 요게 많이 혼동을 하기 때문에 그건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양가로 3번입니다. 자, 건축물을 건축. 자, 근데 그게 표현이 좀 이상하죠. 그죠? 뭐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건축인데 가로 열고 신축과 재축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뭐를 뜻하는 거냐? 그죠? 요거는 뭐를 뜻합니까?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건축인데 이거를 제외한 거잖아요. 그럼 건축에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건축은 신축도 있고 재축도 있고 증축도 있고 개축도 있고 이전도 있는데 그 중에서 요거 두 개를 제외한 거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인데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읽을 때는 이렇게 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는 뭡니까? 또는 개수. 아시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 말은 어떤 취득을 말하는 겁니까? 간주 취득입니다. 간주 취득. 그래서 양가로 3번은 어떤 취득이냐? 건축물의 간주 취득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간주 취득은 건물도 간주 취득이 있고 토지도 간주 취득이 있죠. 그죠? 공통적으로 어느 부분이 과세 대상입니까? 증가된 부분. 그래서 자, 동그라미 1번에 이런 경우에 그죠? 둘째 줄에 맨 뒤에 보시면은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자, 문제는 뭐냐면 토지의 지목 변경이나 건축물을 증축, 개축, 개수를 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 그죠?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이 과세의 표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 그걸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 말이죠.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이다 까지만 알면 되고 그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증가한 가액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걸 시험에서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128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1번까지만 보시면 되고 동그라미 2번부터는 안 봐도 된다 이 말입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리고 129페이지에 자, 129페이지에 네모 안에 토지의 지목 변경에 대한 과세 표준
그러면 토지의 지목 변경에 대한 과세 표준, 요것도 그냥 한마디로 딱 말하면 뭡니까? 증가한 가액이다. 그러면 이 경우에도 그러면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인데 그러면 증가한 가액 그거를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하는 게 네모안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내용입니다. 근데 요게 몇 년 전에 요 내용이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계산하십시오 하는 계산 문제 나온 게 아니고 그 내용 개념을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자 동그라미 1번에 보십시오. 자 동그라미 1번에는 기억의 가액에서 니은의 가액을 뺀 금액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럼 기억이 뭐는 기억에 지목 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뭡니까? 시가 표준에. 그럼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7번 보시면 요거죠. 그죠? 지목 변경 이후의 개별 공시지가. 그죠? 그럼 이게 기억에서 니은은 지목 변경 전의 시가 표준에. 그러면 기억에서 니은을 뺀다 이 말은 지목 변경 후의 시가 표준액에서 지목 변경 전의 시가 표준액을 뺀 금액이다 이 말이죠. 그걸 좀 더 줄여서 말하면 그죠? 전과 후의 요거의 차이를 말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그냥 전과 후의 시가 표준액의 차이입니다 하면 될 거를 기억에서 니은을 뺍니다. 기억은 이겁니다. 니은은 이겁니다. 별 쓸데없이 많이 써놨죠. 그죠? 제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뜻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주의하실 거는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판결문 또는 법인 장부로서 지목 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뭐로 한다 되어 있습니까? 그 비용으로 한다. 그러면 동그라미 2번의 경우에는 이거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동그라미 2번의 경우에는 이거를 따지는 게 아니고 실제로 공사 비용이 얼마 들어갔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양가로 4번은 그냥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주의하실 거는 첫 번째 줄에 맨 뒤에 보시면 100분의 90 되어 있죠. 100분의 90. 그죠? 그게 몇 년 전에 100분의 80 그래가지고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게 20년 만에 처음 나온 겁니다. 그 뒤로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만 체크하시고 양가로 5번은 오래 보면 시험 떨어집니다. 양가로 5번 볼 필요 없습니다. 양가로 5번은 130페이지에 그 식을 다 내가 알 수 있다라고 자신이 들면 그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31페이지입니다. 자, 네모 2번에 취득세 세율입니다. 자, 양가로 1번에 어떤 세율입니까? 차등 비례 세율. 그죠? 요거는 기본적인 용어니까 체크하시고. 자, 양가로 2번에 표준 세율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근데 그 표준 세율 그 옆에 보니까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세율은 차등 비례 세율이고 표준 세율이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5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법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사유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조정을 해야 할 만한 긴박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132페이지입니다. 양가로 3번에 자, 취득세 세율 표준 세율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우리가 흔히 그죠? 가장 일반적으로 흔히 많이 물어볼 수 있는 게 뭐냐? 취득세 세율이 몇 프로입니까? 하는 질문이죠. 그죠? 그럼 취득세가 세율이 몇 프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몇 프로라고 답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그죠? 그럼 취득세 세율이 몇 프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132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부터 해서 133페이지에 동그라미 11번까지 이게 전부가 취득세 세율입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세율은 그냥 한마디로 몇 프로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취득세 세율은 매매로 취득했을 때,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증여로 취득했을 때, 내가 직접 건물을 지었을 때 이게 각각 세율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또 매매로 취득했는데 이게 얼마짜리인지에 대해서도 또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 세율은 그냥 단순무식하게 취득세 세율이 몇 프로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사람은 진짜 단순무식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뭐냐? 아무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근데 요만큼이라도 아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물어보진 않습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아시겠죠? 그럼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한테 취득세 세율이 몇 프로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요만큼 많은 사람이 물어봅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물어봅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물어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두 페이지를 다 외우고 다녀야 됩니다. 항상. 길을 가다가 누가 만나서 내한테 이걸 물어볼지 모른다 라고 생각하고 항상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시험에도 나옵니다. 매년 나옵니다. 딱 암기하는 그대로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자, 일단 그 책을 보시면,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보면은, 상속부터. 그죠? 근데, 이제, 책에 나오는 그 내용은 그냥, 법 조문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기 때문에 이걸 보면은 굉장히 복잡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그죠? 취득세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네 가지입니다. 그랬죠. 그죠? 첫 번째, 매매로 취득했을 때. 두 번째, 상속. 세 번째는 증여. 네 번째는 신축. 그래서 세율에서도 이거 네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율에는 이건 네 개 외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공유물의 분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매매일 때, 자, 매매는 책에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두 개입니다. 자, 매매일 때 세율이 몇 프로냐? 4%입니다. 근데 농지일 때는 3%. 자, 그리고 상속은 2.8%인데 여기 농지일 경우에는 2.3%. 그래서 책에는 전부 다 천분의 몇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천분의 몇이라면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눈에 안 들어옵니다. 천분의 40이라면 이게 순간적으로 40%인지 4%인지 0.4%인지 이게 막 헷갈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아시겠죠? 근데 시험에는 이렇게 안 나옵니다. 시험에는 천분의 몇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죠?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증여는 3.5%. 천분의 35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비영리 사업자인 경우에 이때는 천분의 28, 2.8%. 이 책에는 동그라미 6번에 나옵니다. 동그라미 6번에. 아시겠죠? 자, 그리고 신축일 경우에 2.8%. 그리고 증축인 경우에도 2.8%입니다. 그래서 신축은 책에 보시면 동그라미 9번에 원시취득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걸 말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11번에 보면 증축이란 말이 나오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요거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자,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이때는 2.3%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책에는 이거 하나하나를 다 번호로 붙여놓은 겁니다. 이거 하나하나를.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6번, 동그라미 9번, 11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쭉 나열을 해놓으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것처럼 보인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요게 가장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근데 매매는, 원래 매매는 뭡니까? 요거는 4%. 그죠? 자, 그런데 거기 책에 동그라미 5번에 보십시오. 자,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자꾸 주장하는 말 있죠. 그죠? 자, 그게 뭐냐면 원래 매매일 때는 취득세가 4%인데 뭐를 취득할 때입니까? 주택의 유상취득. 그러면 자, 주택일 경우에 주택의 유상취득은 요거는 4%를 적용하는 게 아니고 얼마짜리인지 금액에 따라서 세율을 각각 차등적으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인데, 자, 첫 번째 6억 이하일 경우에 이때는 1%. 그리고 6억을 초과하고 9억 이하일 경우에 이때는 2%. 그리고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때는 3%. 그래서 이제 주택만 특별히 세율을 예외적으로 적용한다 이 말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거는 이거는 주택을 어떤 취득할 때입니까? 유상 취득할 때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5억짜리 그죠? 5억짜리 아파트를 매매로 취득합니다. 5억짜리 아파트를 매매로 취득하면 취득세가 얼마입니까? 1%입니다. 5억짜리 상가를 매매로 취득하면 4%가 되겠죠. 아시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자, 5억짜리 아파트를
정리로 취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5억짜리 아파트를 정리로 취득하면 몇 프로입니까? 그때는 이게 아니고 요거를 적용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유상 취득만 해당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구분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에서 표준세율은 매매일 때 4%부터 요까지가 표준세율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취득세에서 가장 기본적인 세율이고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그리고 시험에는 요거 그냥 단순 암기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요겁니다. 자, 증여. 그러면, 자, 농지는, 그죠? 매매로 농지를 취득하면 몇 프로입니까? 3%. 그죠? 그리고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합니다. 몇 프로입니까? 2.3%. 그러면 농지를 정리로 취득할 수도 있죠. 그럼 농지를 정리로 취득하면 몇 프로입니까? 그때는 3.5%. 근데 이제 이걸 외우다 보면 2.8% 있죠, 요거를 농지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정리로 농지를 취득하는데 정리로 취득하면 몇 프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가장 많이 틀립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답이 뭐냐? 2.8%. 딱 이렇게 틀립니다. 그렇게 틀리게 문제를 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정년은 농지라는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정년은 농지든 농지가 아니든 전부 몇 프로입니까? 3.5%. 근데 매매나 상속은 농지일 때하고 농지가 아닐 때하고 세율이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특히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요게 이제 표준세율입니다. 표준세율. 자, 그리고 135페이지입니다. 자, 135페이지에 양가로 4번에 세율의 특례라고 있죠. 그죠? 자, 세율의 특례라는 내용은 이제 요거에서 이제 세율이 조금 이제 변형이 되는 겁니다. 변형이. 아시겠죠? 그럼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몇 프로 되느냐? 자, 135페이지 그거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